3년째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점령지 인정을 요구하고 젤렌스키는 안보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약자의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리죠. 자, 오늘은 전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와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주 탑4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서 16일 날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전쟁 종식의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공감을 했으나 러시아가 점령지를 더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을 했는데요. 8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은 휴전보다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안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 뭉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도 같이 만났는데요. 유럽은 선 휴전을 요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는 협상 대표단 격상 검토를 언급을 했고, 젤렌스키는 푸틴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보장에 대한 윤곽이 10일 내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발언들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속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얻은 점령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순정국으로서 당연한 요구가 될 수가 있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는 영토 포기가 불가하다고 얘기했지만 패전국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싶으면 땅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건부 논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대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다시 하면은 자기네 나라를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직접 지켜주진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지켜주는 순간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 직접 전쟁을 하는 순간 엄청난 전쟁 비용과 국내의 반전 여론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직접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던 것처럼 무기와 훈련, 그 다음에 체계를 묶어서 내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는 순간 앞으로 러시아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부담이 되니까 휴전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 휴전을 하더라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불쌍해진 건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러시아와 유럽 중간에 껴서 계속 희생을 요구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말은 명확해졌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땅을 뺏기고 일단 일시적 휴전을 한 다음에 계속 이 중간에서 방파제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모두가 전쟁을 끝내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보할 주체가 우크라이나로 명확히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로 인해서 휴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푸틴과 젤렌스키가 회담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고 유럽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종전을 원하는 현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하며 푸틴과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영토라든지 감시체계, 안보 보장에 대한 세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으로 휴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휴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양보로 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앞으로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까지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4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YM입니다. 자, 이 종목은 거시적으로 현재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그동안의 흐름이 바닥 패턴인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번에 이러한 역헤드앤숄더의 목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역헤드앤숄더를 패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좌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어깨 라인에서 지지를 만약에 해주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목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런 목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흐름은 지지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이러한 목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지지를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인데요. 이 자리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꽤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매집 흐름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 테마에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료를 통해서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분봉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 이후에 정확하게 이 바닥을 만들고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요.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바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내일 오전부터 강력한 상승 흐름이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이니까요.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점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수익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런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저희 타점방에서 내일 단타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급등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수익 구간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은 강력한 상승 흐름 다음에 거시적으로 이 바닥을 만들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타고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저점 눌림 구간이 나오면 이런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바닥을 만들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돌파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에 관련된 1바닥 구간이 이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일정도 이번에 바로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계속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일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 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눌림 조정이 나와서 이러한 목선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 라인에서 손절선을 정해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맥점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종목은 대동기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자리에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매집이 되고 나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봉으로 본다면 이렇게 저점이 현재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파란색 선인 21선도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각에서 상승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이런 21선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파란색 선인 21선을 기준으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지가 된다면 홀딩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상승한다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저점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수산 세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설명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눌림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저점에서 공략하셨다면 바로 이렇게
짧은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그동안 계속 역배열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점을 낮춰주다가 이번에 저점을 전부 다 높여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그 전에는 서로 간격들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간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수렴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 갈색선인 482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82선이 돌파가 나오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치 과거에도 이렇게 482선을 돌파를 확실히 못하고 있다가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 구간도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최근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뉴스를 체크하는데요. 현재 정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거지는 뉴스가 바로 대북 관련 뉴스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시장에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붙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수급이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이런 의미 있는 고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일부터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 세보틱스 급등 전 하루나 이틀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장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승이라는 종목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어제 이렇게 1차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평생 정확한 타점을 받아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 들어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